최근에 30년간 그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던 김정은의 그 삼촌인 김평일 그 대사를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호출을 했습니다. 그 호출한 이유가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이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고 핀란드 체코 대사를 역임했던 이 김평일의 그 특징은 탁월한 정보 능력이 있고 또한 국제 정세를 예리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그 지능을 갖고 철학의 이렇게 대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자기 작은 아버지인데도 평양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지난 9월 달에 평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삼촌이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은 이설주를 좀 감시해 주시오.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 파격적이고 황당해서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감시하라고 그런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명령을 불복종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설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자가용에다가 도청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낸 그 정보가 중국에서 어떤 교수가 왔는데 이설주하고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교수에게 김주애의 교육을 부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설주의 그 서재 책꽂이에다가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또 도청을 하고 있는데 이설주가 책을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도청장치가 나와가지고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설주는 이미 김평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한국에 들어왔는가, 또 자기와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정보를 쌍방이 서로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설주가 이게 들켜가지고 삼촌 어떻게 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감시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서 지시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김주애가 평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이 중국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친중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그래서 쌍방간에 그 감시를 시켜가지고 김정은이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는 지금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설주 말을 들어야 될지 김평일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지만 이것도 권력을 이용하는데 이용 도구로 쓰자 하고 이 양쪽의 이러한 정도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측근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는. 그래서 독재 정치, 주체 사상 독재 정치인데 독재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어떻게 잘못 오도하지 않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쌍방간에 다 가까운 측근들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주체 사상,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고 북한은 완전히 독재 정치입니다. 독재 정치. 그리고 두 번째는 창군 80주년 10월 10일 날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이 기념 행사에서 보면은 북한에는 병력이 육군이 127만 명이 있고 우리나라 50만 명인데 기계화 부대만 12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앉는 좌석이 서열의 순서대로 앉는데 김정은의 바로 옆자리에 그 김평일을 배석한 걸 볼 때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삼촌을 많이 권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김평일은 자기가 초창기 자기 측근들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부에. 그래서 앞으로 김평일은 앞으로 최측근으로서 김정은이한테 어떤 그 제언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북한이 가야 되는가를 자꾸 제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제 전망이란 경제 정치라는 너무 경제를 폐쇄 정치를 하다 보면은 북한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체코나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자본주의 체제를 답습해서 모방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너무 폐쇄 경제를 하지 말고 그래서 좀 개방적인 그 경제를 모방해서 이런 그 선진국하고 답습을 하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제언. 이제 말을 이 거대를 하지만 김정은이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 얘기예요. 너무 러시아와 중국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시아 국가에서 이 북한하고 비슷한 그 수준인 라오스도 껴안으면서 아시아 쪽을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북한은 이제 4개로선이 됐어요. 러시아, 중국, 라오스, 북한 이렇게 4개로선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를 자기들의 그 무기를 수출하면서 이익을 꾀하고 그다음에 이 땅굴을 파는데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다가 이스라엘 바로 그 옹벽 하나 옆에 가자 지구인데 제가 가자 지구에 가보니까 한 경기도 땅만 해 아주 적은 영토네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좁은 땅에
팔레스타인들이 바글바글 살고 거긴 못 살아요. 요거 한 동네 지나면은 유대인들이 사는데 유대인들은 잘 살고 팔레스타인은 못 사니까 계속 못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계속 유대인들을 헐뜯고 그런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그 집에 가보게 되면 멧돼지 할아버지가 전사했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아버지, 삼촌 이런 가족들의 사진을 쫙 걸어놓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은 성전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학살당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전부 다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아랍 정신이, 아랍이 하마스가 자꾸 이런 그 정신을 불어넣는다. 호메니가 이런 정신을 애들부터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유치원생 10만 명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쌍둥이 세계 트레이드 센터를 15초 만에 파괴시킨 거예요. 그냥 그 비행기 2대가 가지고 그 2대가 그냥 폭삭 9월 10일 날 1분 50초 만에 그냥 그 쌍둥이 빌딩이 그냥 폭발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한 방으로 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포탄을 3,000발을 날렸다는 게 3,000발. 근데 이 포탄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27개 그 포대가 있는데 270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3,000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니까 이걸 방어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막에 떨어졌길 다행이지 이걸 김정은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북한의 휴전선 일대에다가 방사포를 300기를 갖다가 진열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한 결과 방사포에 포탄 하나도 없고 이런 진열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포탄을 날리면 남한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막아내지 못한다. 이런 전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평일이가 측근에 오면서부터 조금 유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금강산이니 개성공단이니 이게 다 폐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유화 정책을 쓰다 보면 금강산도 개방하게 되고 개성공단도 부활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을 또 내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북이 얼어붙어서 경쟁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남북이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소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힘을 기르면서 남북이 서로 평화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비론하지 않습니다.